안녕하세요. 코딩 가이드 A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텝 5 안전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before 모델 callback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가드레일 하게 될 건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에이전트 팀은 선호도를 기억하고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더 똑똑해졌죠. 셀시우스를 더 선호하는지 파렌하이트를 더 선호하는지 선택을 해줄 수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실제 환경에서 우리가 추가로 해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청이 LLM에 도달하기 전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ADK는 콜백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before 모델 callback은 입력 안전성 확보에 매우 유용한데요. before 모델 callback이 어떤 거냐? 에이전트가 이런 대화 기록, 지시사항, 최신 사용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모아서 LLM한테 보내기 직전에 호출되는 파이썬 함수입니다. LLM 콜을 하기 직전에 파이썬 함수로 이것을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청을 검사하고 필요할 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 정의된 규칙에 따라서 요청을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입력을 검증하고 필터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식별 정보, PII가 들어있다든지 어떤 특정 키워드들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당 내용들을 빈칸으로 처리를 해서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겠고요. 아예 가드레일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유예하거나 정책에 위반되는 요청이 LLM에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선정적이라든지 폭력적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LLM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적으로 프롬프트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션 스테이트에 프리퍼런스가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LLM에 요청을 하기 전에 프롬프트를 일부 수정을 해서 이 세션 상태, 세션 스테이트에 있는 프리퍼런스를 반영해서 LLM에 요청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before 모델 callback이라는 곳에 어떤 파이썬 함수를 넣어주게 되면 그 파이썬 함수는 이런 두 가지 입력을 받게 됩니다. callback context와 LLM request 이렇게 두 가지예요. callback context는 에이전트 정보와 세션 스테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인자입니다. LLM request는 LLM으로 보낼 전체 요청, 컨텐츠나 config를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 내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검사할 수 있고요. LLM request의 컨텐츠, 특히 마지막에 작성된 사용자 메시지, 우리가 앞에서 사용자가 뭐라고 했고 모델이 뭐라고 했고 이런 내용들은 무시해도 괜찮고 맨 마지막에 사용자가 뭐라고 했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마지막 사용자 메시지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도 할 수 있는데요. LLM 리퀘스트 일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단할 수 있는데 LLM 리스폰스 객체를 반환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LLM 리퀘스트를 받으면 LLM이 실제로 그것을 입력받아서 처리한 다음에 LLM 리스폰스로 반환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컬백에서 LLM 리스폰스를 반환해주면 실제 LLM 호출을 하지 않고 마치 LLM 호출을 한 것처럼 내가 앞서서 처리를 해서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LLM 호출은 건너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콜백이 이루어졌지만 콜백에서 가드레일에서 이것을 블락하지 않고 그냥 기존의 LLM으로 전달되는 플로우를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려면 허용을 하면 되고 none을 반환하면 ADK가 그대로 요청을 LLM으로 정상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번 단계에서 할 일은 특정 키워드, 블락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 입력을 차단하는 before 모델 callback 함수 블락 키워드 가드레일을 정의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웨더 에이전트 버전 4 stateful에 이 콜백을 추가하게 될 거고요. 새로 러너를 만들어서 이것을 실제로 실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가드레일 콜백 함수를 정의해야 되겠죠. 이 블락 키워드 가드레일을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이 함수는 우리가 입력 두 가지를 받는다고 했어요. callback context와 LLM request 두 가지.
그래서 보시게 되면 블락 키워드 가드레일은 컬백 컨텍스트와 LLM 리퀘스트 이렇게 두 가지 입력을 받았죠.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옵셔널 LLM 리스폰스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드레일이 막아서 LLM 호출을 하지 않게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LLM 리스폰스가 반환이 되는 거고요. 옵셔널은 none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none이 반환이 된다면 가드레일을 치지 않고 그냥 LLM 호출로 그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컬백 컨텍스트에서 에이전트 네임을 접근을 하면 우리가 현재 어떤 에이전트에서 이 콜백이 호출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출력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구문을 이용을 해서 마지막에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했는지를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코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LLM 리퀘스트에 있는 컨텐츠를 거꾸로 돌면서, 즉 가장 마지막에 가장 최근에 온 메시지부터 돌면서 컨텐츠의 롤이 유저이고 파트가 존재한다면 그 파트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last user message text라고 해서 마지막 사용자가 보낸 텍스트라고 이렇게 저장하고 브레이크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복잡하지 않죠?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받은 요 텍스트를 첫 100글자를 출력해서 어떤 거를 마지막 문자라고 받았는지 이렇게 해준 거고요. 가드레일 로직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블락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으면 블락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키워드 투 블락을 블락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 블락이라는 내용이 요 last user message 텍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세션 스테이트 가드레일 블락 키워드 트리거드라는 세션 스테이트 키에다가 true라고 설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게 없어도 정상 동작하고요. 이거는 그냥 세션 스테이트에 이거를 한번 저장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LLM 리스폰스를 반환합니다. LLM 리스폰스를 반환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LLM으로 출력을 넘기지 않고 LLM이 이제 실제로 호출되지 않고 이 가드레일이 LLM 리스폰스를 그대로 반환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델이 이 내용을 출력해 준 것처럼 꾸며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I cannot process this request because it contains the block keyword block 이라고 해서 블락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것으로 이 LLM 리스폰스를 가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블락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가드레일이 쳐진 경우죠. 가드레일이 쳐지지 않은 경우에는 else 구문을 타서 none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ADK는 이 가드레일이 LLM 호출을 막지 않고 LLM 호출을 할 수 있게끔 그대로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내용을 정의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기존의 그리팅 에이전트랑 페어웰 에이전트는 똑같고요. 루트 에이전트에다가 여기 before model callback이라고 해서 블락 키워드 가드레일, 방금 전에 만들어줬던 가드레일 콜백 함수를 이렇게 할당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실제로 LLM이 호출되기 전에 반드시 블락 키워드 가드레일이라는 요 함수가 먼저 호출이 돼서 LLM으로 그 내용을 넘겨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의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가드레일이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도 테스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드레일이 잘 동작하는지 보려면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도 보내주고 블락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서도 보내줍니다. 블락이라는 걸 보내면 얘는 가드레일이 블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LLM 호출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hello again 하면 요거는 콜백을 통과하고 위임이 정상 동작해서 hello there라고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What is the weather in London은
이렇게 출력이 잘 나온 거 볼 수가 있고요. block the request for weather in Tokyo라고 보낸 거는 found blocking LLM call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I cannot process this request because it contains the block keyword block 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마치 LLM이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가드레일이 이런 것을 가장한 거예요. LLM이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가장해서 중간에 막은 겁니다. 자, 그리고 hello again 같은 경우에는 say hello가 퀄이 됐으니까 greeting agent로 위임이 잘 이루어진 거고 hello there로 잘 출력이 된 것이죠. 자,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final session state를 보면 가드레일 triggered flag가 true로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앞서서 배운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런던 날씨는 잘 처리가 되었고 블락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블락 키워드가 발견이 되어서 LLM 호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시 인사를 하면 앞서서 블락이 되었었지만 이번에는 블락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임이 잘 일어나고 출력도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스텝 5였고요. 그 다음에 스텝 6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구 인자 가드레일입니다. before tool callback이라고 해서 툴이 호출되기 전에 호출되는 callback 함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LLM이 호출되기 전에 사용되는 것과 달리 도구가 호출되기 전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 사례는 이렇습니다. 인자를 검증하거나 이제 도구가 실제로 호출이 될 때 이 도구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 있는지 기대하는 형식이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리소스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파라미터가 엄청 크게 들어간다든지 제한된 데이터를 접근을 하는 경우 예를 들면 커맨드를 호출하게 된다. 그러면 뭐 수도를 마음대로 써가지고 막 접근하면 안 되는 파일에 접근을 하려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막을 수 있겠죠. LLM과 마찬가지로 인자를 동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작동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tool, args, tool context 이렇게 세 개를 입력받는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tool은 callback이 호출된 다음에 실제로 호출될 도구 객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tool.name으로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rgs는 도구가 호출될 때 어떤 인자들로 호출이 되는지를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tool context인데요. 이거는 세션 스테이트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에이전트 정보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함수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tool name과 args 딕셔너리를 확인을 해서 어떤 툴이 호출되는데 어떤 아규먼트들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정도 가능합니다. args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 none을 반환할 경우에는 수정된 인자로 도구가 실행이 됩니다. 차단하거나 가드레일을 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딕셔너리를 반환해주면 그러면 ADK가 이것을 도구 호출 결과로 처리하게 됩니다. 원래 도구 함수는 호출되지 않고 이거 가드레일이 중간에 가로채서 특정 딕셔너리로 출력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리고 none을 반환할 경우에는 허용이 돼서 실제 도구가 정상적으로 호출되게 됩니다. 자, 이번 단계에서는 before to callback 함수 block Paris to guardrail 이것을 정의해서 get weather stateful이 호출되기 전에 파리스가 입력으로 들어온 경우에 감지해서 그것을 차단하고 사용자 정의 오류 딕셔너리를 반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블락 파리스 툴 가드레일이라는 요 함수를 정의해 줄 건데요. 요게 이제 콜백으로 들어갈 함수죠. 얘는 툴과 args와 툴 컨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tool.name으로 툴의 이름을 받아줄 수 있고요. 툴 컨텍스트에서 에이전트 네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툴 네임이겠죠. 어떤 툴인지 봐서
그게 내가 가드레일을 실제로 실행하고자 하는 툴일 경우에만 사용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툴 네임은 getWeatherStateful입니다. getWeatherStateful이 호출될 때 그 직전에 요 콜백이 호출이 되어서 파리스라는 입력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자, 아크스에 보면 city 입력이 들어오게 되죠. 아크스에 city 입력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우리가 막고자 하는 blocked city, 요 파리스와 일치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이렇게 요 if문으로 처리를 해서 가드레일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컬백에서 blocked city, 파리스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block tool execution, tool execution을 막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세션 스테이트 가드레일 툴 블락 트리거들을 true로 바꿔주고요. 이건 가드레일이 트리거가 되었다라는 그냥 트리거를 이렇게 달아준 것 뿐이니까요. 중요하진 않고요. 중요한 건 이거겠죠. 리턴을 해줍니다. 도구의 출력을 대신 리턴하는 거예요. 도구 호출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에러 메시지 해서 이렇게 policy restriction에 의해서 이 파리스가 막혔다. 툴 가드레일에 의해서 막혔다. 라고 이렇게 반환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 else인 경우에는 따로 리턴을 하지 않고 여기로 넘어오네요. 리턴 none으로 해서 파리스가 아닌 경우 혹은 툴 네임이 지금 타겟으로 하는 툴 네임인 getWeatherStateful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별 문제 없이 none을 반환해서 실제 도구가 호출되게끔 이렇게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에이전트에다가 스텝 5에서 만든 콜백과 스텝 6에서 만든 콜백을 둘 다 추가하도록 합시다. 그리팅 에이전트, 페어웰 에이전트 다 기존에 했었던 것과 같고요. 자, 루트 에이전트에다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요거죠. before to callback에다가 block paris to guardrail을 추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도구가 호출되기 전에 얘가 먼저 호출이 되고 얘가 하는 일은 getWeatherStateful 도구인지 확인을 해서 getWeatherStateful 도구라면 paris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러너 새로 만들어서 배정해 주고요. 이렇게 정의를 다 맞춰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해줍니다. 자, 먼저 뉴욕의 웨더를 물어보는 건 잘 통과해야겠죠. 그 다음에 How about Paris라고 하면 모델 콜백은 통과합니다. 블락이라는 내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도구 콜백에 의해서 툴 콜백에 의해서 막혀야만 합니다. 파리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막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허용된 도시인 런던에 대해선 다시 잘 동작을 해야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What's the weather in New York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잘 출력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파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I'm sorry, I cannot fulfill that request 라고 하면서 파리스는 disable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런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잘 동작하는 거 볼 수가 있죠. 런던의 날씨는 이렇다. 그리고 가드레일이 툴 가드레일이 트리거가 되었는지 플래그를 보면 true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before 모델 callback이 먼저 호출이 되는데 여기서 요청을 허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LLM이 getWeatherStateful 호출을 요청하는데 요 직전에 before to callback이 호출이 돼서 인자 city 뉴욕을 검사하게 되고 이게 파리스가 아닌 것을 확인한 다음에 allowing tool이 되어서 none을 반환하고 getWeatherStateful 함수가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호도를 파렌하이트로 마지막으로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날씨 보고서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페리스 같은 경우에는 LLM 호출까지는 되지만 그 다음에 get weather stateful이 city가 페리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before to callback에서 실행돼서 인자를 검사했을 때 페리스가 감지가 되어서 블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get weather stateful은 절대로 함수가 실행이 되지 않고 대신에 status error라고 해서 policy restriction이라는 이 내용이 반환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런던은 뉴욕과 동일하게 두 콜백 다 통과를 하게 되고 런던도 날씨 보고서가 이렇게 파렌하이트로 잘 나오고 라스트 웨더 리포트를 덮어 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LLM에 무엇이 도달하는지 뿐만이 아니라 도구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도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안전계층 가드레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아주 멋진 에이전트 팀이 준비가 되었고요. 우리가 구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인 에이전트로 해서 단일 도구 get weather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LLM을 통해서 멀티 모델, 제미나이, GPT-4, 클로드 등을 유연하게 선택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그리팅 에이전트와 페어웰 에이전트 같은 서브 에이전트들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위임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모듈화를 적용을 했습니다. 세션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에이전트의 기억력을 부여하고 사용자 선호도, 템퍼러처 유닛을 파렌하이트과 셀시우스로 세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최근 응답을 아웃풋 키에 저장하는 것까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before 모델 컬백과 before to 컬백을 이용을 해서 모델, LLM 모델에 호출되기 직전에 이것을 막던지 통과시켜주던지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도구 호출 전에도 마찬가지로 막던지 통과시키던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웨더 보팀을 굉장히 잘 학습하셨고요. 굉장히 훌륭한 출발점이고 ADK는 이렇게 그 이후로 더 학습을 할 내용을 튜토리얼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ADK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MCP라든지 아니면 A2A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더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튜토리얼 마무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ADK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여러분들도 훌륭한 에이전트를 잘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코딩 가이드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